안녕하세요. 출스토TV의 김수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관련해가지고 공조업체들과 이제 액체 냉각 업체들의 활발한 합종 연행이 있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액체 냉각 시장의 성장률이 엄청 클 거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조 시장만, 그러니까 공기로만 냉각하는 시장만 큰 상태인데 액체 냉각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2030년경에는 30에서 40% 정도의 액체 냉각 시장이 형성될 거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액체 냉각 시장이 30에서 40%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공기 냉각 관련된 시장도 연평균 12에서 18% 정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던 공기 냉각 관련된 회사들과 이 액체 냉각 관련해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죠. 이런 회사들 간에 그 약간 공조 냉각에 일가견이 있는 대기업들이 막 액체 냉각 회사를 인수하다던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공조 냉각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향 유명한 회사가 이제 버티브랑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1등인 회사인데 23년도에 이스라엘의 쿨테라라고 하는 액체 냉각 기술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모티바라고 하는 액체 냉각 전문 기업을 24년도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조 냉각의 선두주자들이 액체 냉각에서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도 12월에 버티브가 쿨테라를 인수했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고, 슈나이더가 모티브웨어라고 불렀네요. 모티바라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모티브웨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24년도 11월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캐리어 이 업체도 있는데 캐리어 에어컨은 유명하죠. 캐리어 에어컨도 주타코라고 하는 회사한테 25년도 2월에 투자를 했다. 주타코도 굉장히 좋은 액체 냉각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여튼간 이렇게 공조 회사들이 액체 냉각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조 냉각도 중요합니다. 공조 냉각도 그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가지고 냉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거를 반드시 최소한 이걸 해줘야지만 액체 냉각과 이렇게 효과적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데에는 이러한 기법, 서버렉을 서로 마주보게 배열해가지고 한쪽 통로에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다른 쪽에는 뜨거운 공기를 흐르게 하는 이런 식의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버티브에서 특허로 등록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21년도에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 이 냉각 통로랑 열 통로가 서로 반대 측면에서 흐르게끔 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조물과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등록받아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냉각 통로, 열 통로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와 관련된 특허를 버티브에서 내놓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티브에서 나온 특허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쿨테라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보니까 이러한 액체 냉각 관련된 특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24년도에 공개가 된 특허인데, 일단 액체 냉각의 종류가 크게 단산 냉각과 이상 냉각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단산 냉각은 액체가 물 상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거고, 이상 냉각은 액체가 기체화되고 기체가 액체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액체가 기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따라서 아무래도 그 냉각 대상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엄청 커지고 그에 따라서 냉각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방식이 이제 이상 냉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냉각 같은 경우에는 설계 및 운영 복잡성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그 유체가 층류, 그러니까 일정하게 흐르는 걸로 계속 되면은 일정하게 흐르는 거가 이제 열 전달 효율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난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체화, 뭐 캐비테이션 이런 것도 일어난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면은 이상 냉각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상 냉각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어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냉각하는 애들도 이상 냉각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버티브에서 나온 특허를 보면은 이 물이 흐르는 미세 유로를 냉각 대상물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 물이 흐르게끔 해가지고 냉각시키려고 하는 거고, 버티브에서 나온 특허는 이상 냉각, 그러니까 약간 그 기체와 액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냉각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특허를 이제 버티브에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B200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액체가 공급돼가지고 냉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여기다 부착된다는 거죠.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액체 냉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슈나이더도 이제 모티브웨어를 인수했다고 했죠. 모티브웨어의 특허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구조물이 있는 특허를 냈어요. 이게 이제 22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여기 유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통로를 이렇게 쫙 통과해서 마지막에 이러한 미세 유로에 들어가가지고 밑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냉각 대상물을 냉각시키는, 액체 냉각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모티브웨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단상 냉각, 그러니까 액체로만 냉각하는 시스템인데, 액체로만 냉각하는 시스템인 대신에 임팩트 젝트라고 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Z 속도로 이렇게 액체를 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미세 노즐에서 고밀도 Z가 전자 제품에 직격돼 가지고 열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쏴줌으로써 열 전달 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냉각 효율을 증가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리어에서도 주타코어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투자를 단행했다고 했는데, 이 주타코어에서도 이런 특허를 갖고 있어요. 20년도에 등록이 된 이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 냉각, 액체와 기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냉각 시스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의 특징은 폐쇄루프,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환 경로가 폐쇄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분 진공을 걸어가지고 액체를 이제 기화시킬 때 증기압을 낮춰가지고 냉각 효율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진공을 형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루프, 회로를 순환하게끔 해가지고 냉매가 액상과 기상을 왔다 갔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그 액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 부분에서 기체를 액체하는 부분에서 진공을 발생시켜가지고 진공으로 인해서 증기압차를 최소화해서 열 흡수를 이제 극대화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공과 폐쇄가 특징인 주타코어의 특허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해가지고 공조업체들, 공기 냉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들이 액체 냉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액체 냉각 회사들을 막 인수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특허들을 살펴보고, 버티브의 공조 냉각 특허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